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을 빌면서 모아모아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원 방송으로 모아모아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이원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특별한 방송을 허락해 주신 이경호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요. 원장님, 한번 인사 전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의학과 이경호 원장입니다. 날씨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럴수록 더 힘내시고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보다는 숫자가 좀 줄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도 비켜갈 수 없고요. 지금 미국의 현황은 어떤가요? 어제까지 봤을 때 현재까지 미국에서 한 530만 정도의 확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롭게 확진받은 케이스가 4만 2천 케이스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숫자죠.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는 한 100명 정도 나오면 1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한국으로 피신을 가신 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환자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환자가 이제 전화 진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디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환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왜 한국에 뭐 하고 있냐고 그러시니까 코로나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국으로 피신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실 거냐 그랬더니 내년에 끝날 때쯤에 올 거라고 그러시는데 약이 떨어져 가서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럼 약을 어떻게 받으실 거냐 그랬더니 소포로 보내면 한 3, 4일이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한인 사회 안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회복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회복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고 증상도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동안 업데이트가 된 증상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새로 발견된 사실들이 좀 있는데 저번에 방송에 아마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래서 저번에 99%에서 열이 나타날 거다 이랬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케이스가 많이 쌓였어요. 530만 케이스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조사를 좀 대규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CDC에서 한 자료에 가면 37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50% 환자에서 기침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열은 43%만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근육통이 36%에서 환자에서 나타나더라. 그리고 미각이 혀의 맛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10% 미만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복되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좀 나왔는데 이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자료한 거면 이제 중국 우한 지방의 자료를 봤을 때 아주 경미하게 앓은 환자들은 회복되는 데까지 2주가 걸리고 아주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3에서 6주까지 걸리더라.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제 주위에서 사실 걸리셨던 분도 있으셨는데 경증은 2주, 조금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은 3주 정도 앓으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본인의 컨디션이나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에 따라서 이런 회복 기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 조사는 중증의 환자들은 3에서 6주 얘기했죠. 그죠? 6주는 이제 아마 나이가도 좀 있고 지병이 있는 분들 얘기겠죠.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케이스가 많아져서 370명의 환자, 입원 환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 이런 환자를 370명을 조사해 봤더니 약 39%, 그러니까 40% 환자만 2주 지나니까 좋아지고 나머지는 훨씬 더 오래 가더라.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자료는 더 심해요. 이탈리아 자료에 의하면 입원한 환자 143명을 조사해 봤더니 13% 정도만 2달, 60일 지나니까 좋아지고 나머지는 2달 이상 가더라.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한 환자들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달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최장 60일까지 뭐 이렇게 입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통계에 따르면 사망하는 확률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망 확률은 줄어든 것이 확실한가요? 네, 사망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막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사망 숫자는 아직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입원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는 환자가 사실은 굉장히 숫자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가 격리를 하는 분들도 경증이니까 한 2주 아니면은 전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은 좀 낫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각종 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 292명,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65% 정도가 그러니까 2, 3주 지나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 3주 지나니까 좋아지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 저희가 의학에서 얘기할 때 90% 이상의 환자가 2, 3주 지나면 좋아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분들도 만만치 않더라. 조금 더 빨리 회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2주는 걸리더라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사실 젊은 분들이 이제 좀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뭐 학교가 개학하고 하면서 젊은 분들이 이 확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무증상자도 2주 정도의 그 증상이 없더라도 자기 현재 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거는 좀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 같고요. 무증상은 평균 4에서 5일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독감과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독감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독감에 안 걸려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걸렸었고, 저도 자주 걸렸었고, 또 스와인 플루라고 돼지 독감이라고 2009년도에 한번 크게 유행했었던 거 있죠. 한국에서 시끄러웠죠. 그것도 제가 걸려봤는데 증상은 보통 독감은 2, 3일 정도고요. 그리고 독감 치료제가 있죠. 타미플루라고. 그걸 먹기 시작하면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48시간이 지나면 전염력은 없다고 봐요. 그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증상은 2, 3일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게 독감의 특징이죠. 돼지 독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일주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면 진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게는 2주, 길게는 60일까지도 간다는 거 차이가 크죠. 사실 독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감을 앓고 나면 언제 독감을 앓았던가 할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만약에 병원을 입원할 정도로 많이 아팠다 하면 후유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구적인 폐 손상, 뭐 장기 손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고 와서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원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거리두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경호 원장님과 제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또 하다 보니까 이또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전반부에서 말씀드릴 때 원장님과 독감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물론 사망은 따로 떼놓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누굴 뭐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부터 얘기하는 후유증은 아주 심한 경우예요. 즉 입원을 해서 산소 마스크를 찰 정도로 혹은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심한 케이스들만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폐감염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영어로는 이제 ARDS라고 부르고요.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후유증인데 우리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닥터들한테 ARDS 하면 누구나 이거 들으면 긴장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폐포에 생긴 급성염증 때문에 폐가 굳어지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현상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죠. 중국 우한에서 138명 환자 조사했더니 심한 경우 약 20%가 이 급성호흡증후군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조사가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 이제 질 수가 없죠. 미국도 환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좀 크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700명 정도 입원 환자 조사했더니 역시 비슷하게 12에서 20% 정도 중증 호흡근 증후군으로 넘어가더라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들에 회복하고 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회복하고 나서도 계속 숨이 차고 정상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폐 손상이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선생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친 게 얼마 되지 않고 케이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의 경우에는 사실은 폐 절제 수술을 하고 뭐 폐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 다음 생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폐암처럼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폐암의 경우는 이제 폐암이 폐의 한 부분에만 생기게 되면 그걸 잘라내면 되죠.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폐가 왼쪽에는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엔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 좋게 폐암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끝에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면 돼요. 그걸 웨지 리섹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건희 회장이 그게 걸려서 그 부분을 잘라내서 폐암 완치를 받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 손상은 폐의 전체적인 손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죠. 지금 영구적인 폐 손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은 정말 산소 호흡기를 평생 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폐 손상이 일어나서 산소 호흡기를 계속 평생 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논문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한두 개 저희가 보긴 했어요. 그러면 폐에 일으키는 손상 말고 또 다른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또 논문을 찾아보면 심장 근육에 병이 생기는 건데 이걸 영어로 이제 카디오마이오패티라고 부르는데, 우리 바이러스 중에 이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하고 비슷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RNA 바이러스라 해서 좀 사이즈도 작고 그렇지만 이건 심장 근육의 병을 일으키는 독특한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흔하지도 않고 전염력도 약해요. 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심장 기능에 저하를 유발하지만 시간이 뭐 예를 들면 2, 3년 지나면 회복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3분의 1의 환자가 이 심장 근육병을 일으키더라는 지금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콕사키 바이러스처럼 다시 몇 년 지나면 좋아질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죠.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안 갔으니까. 그건 더 조사해 봐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증상 아니면은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독특하게도 콕사키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심장 근육에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후유증이 있다고 지금 논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폐와 심장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뭐 영양 중에서 정말 악영향인데 이 외에도 또 다른 후유증이 있나요? 사실 듣기가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계속 알아나가야 되니까 다른 후유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 피가 뻑뻑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피가 좀 이렇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논문 조사해 보니까 아직 현재까지 6개 정도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까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회복된 환자들 중에 피가 굳어져서 그게 폐의 혈관을 막는 폐혈전이 발생하더라, 혹은 중풍까지도 발생하더라라는 논문 발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후유증들은 중환자가 됐을 경우다라고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환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 많은 그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외에도 또 뭐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하는 후유증이 또 있나요? 듣기가 무섭지만 그래도.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뭐 이게 우리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면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일으키죠. 하지만 2, 3일 내로 별 후유증 없이 사라지는 건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몸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뭐 피로감이 계속 있고 숨이 찬 게 계속 있기도 하고, 이게 다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이 이제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회복된 환자를 염증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염증 수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유증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증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듣는 얘기는 이제 경증의 환자들인데, 경증 환자들은 후유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경하게 앓은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은 일반 독감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 하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폐혈전이라든지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유증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코로나가 한 번 걸렸는데 두 번 또 걸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는 좀 진행된 것이 있나요?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제 연구가 진행이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걸릴 수도 있겠죠.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A하고 B 나눠졌듯이 흔하게 저희가 A형에 걸리고 A형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한 달 후에 B형에 또 걸리는 환자들을 꽤 보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죠. 최근 한국에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지고 있다 하면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형이 GH라고 하던가 해서 미국형, 유럽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전염이 되고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으로 대륙마다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추측인데요. 이것도 연구를 더 해봐야 알겠죠. 추측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감염을 일으킨 지가 지금 꽤 됐을 거예요. 이게 작년 11월, 12월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부터 분명히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인간 대 인간 전파가 굉장히 용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국형, 유럽형, 뭐 중국형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코로나가 걸리면 경증으로 그냥 뭐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중증이 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세 가지, 늘 말씀하시는 예방수칙, 그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손 잘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항상 쓰시고, 눈, 코, 입을 만질 때 항상 손 씻으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감염력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한국도 인구가 5천만, 6천만이 다 돼가는데 하루에 100명 확진자가 나올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 게 마스크를 정말 잘 썼기 때문인데, 미국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를 하고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라도 마스크 정말 잘 쓰시고 손 잘 쓰시면 이 위험도는 현저히 낮아질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또한 이원 방송이라는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송을 수락해 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같이 드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끝이 날 거니까 희망 가지시고 원칙 잘 지키시고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면 이제 아마 교회에서 만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아 올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경호 원장님과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인터뷰를 나누게 될지 몰랐어요. 지금 벌써 뭐 1월부터 시작해서 매번 출연하실 때마다 코로나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조심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다른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야, 빨리 물러가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잊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실물 대면하는 날을 보내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